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가 오는 5월 6일입니다. 자, 오늘은 화물차 번호판 시세에 대해서 먼저 인터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농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자, 대표님. 예, 예. 네, 2023년도 5월 6일자 화물차 예, 예. 번호판 시세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예, 예. 저번 주하고 약간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네네. 1.5톤 미만, 소형이죠. 1.5톤 미만은 저번 주에 2,750에서 2,800선을 매매가 가능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소폭 하락돼서 2,75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중형은 1.5톤 이상, 16톤 이하를 개인 중형이라고 하는데, 저번 주에 2,700에서 2,800선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도 조금 내려가지고 2,70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형은 16톤 이상 25톤까지를 얘기하거든요. 저번 주나 큰 변동사항 없이 3,80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개인 소형은 그냥 현재 가격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고, 예,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개인 중형은 조금 떨어진 거네, 그죠? 예, 예,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전에 밀렸던 분들, 파시려고 망설였던 분이나 사시려고 금액 단가가 낮아지기를 바랬던 분들이 이제 조금씩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살 사람 사고 팔 사람 팔고 하다 보니까 시중에 매물이 일반 개인 중형도 이제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세에서 이제 조금씩 소폭 상승하고 소폭 하락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예, 예. 그러면 개인 소형은 지금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예, 전주에 비하면은 거래량은 꾸준히 가고 있거든요. 네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 선에서 꾸준히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개인 중형은 어떻습니까? 개인 중형은 소폭으로 하락세가 시작됐거든요. 네네. 그동안 내놨던 매물들이 거의 이제 정리가 됐어요. 파시는 분들은 팔고, 네네. 사시는 분들은 사는 게 그 과거적인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소폭으로 많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2,700선에서 꾸준히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거래량은 한 일주에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소폭 하락에서 전주에는 3대, 4대꼴이었는데 한 2대꼴로 이제 좀 떨어졌어요. 네. 그 일반 뭐 대형은 별로 뭐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일반 대형은 그 추세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잠깐 개인 중형에서 이렇게 떨어진 건 특별한 이유는 있는 건 아닌가요? 아무래도 신차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신차 가격이 요즘 이율이 굉장히 비싸요. 네네. 전에는 3.5%, 4%대 하던 게 요즘 8%가 넘어섰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일반 중형, 소형, 예. 소형도 마찬가지고 중형도 마찬가지지만은 새 차들이 쉽게 번접을 못해요. 아. 이율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관망세로 돌아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가격이 떨어진 거는 개인 중형 자체가 차가 크고 가격이 많이 나가니까 예, 예. 은행 금리에 또 많은 예, 영향을 받는다 이런 영향을 얘기죠. 좀 많이 그죠? 받아요. 예, 예. 그럼 물동량은 또 현재 좀 어떤 추세입니까? 물동량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기가 악순환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대수는 한정돼 있는데 물동량이 그걸 못 쫓아가니까 물동량은 경기가 지금 침체되니까 더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 물동량 이거는 뭐 경기와 연관이 있어서 앞으로 갑자기 뭐 단시간 내에 반등할 기미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단시간 내에 확 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데 조금씩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동량은 앞으로도 당분간 그렇게 지속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이런 개인 소형이나 개인 중형 같은 거 이런 시장에는 또 앞으로 좀 어려울 수 있겠네, 그죠? 그렇죠. 이건 경기 침체고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거잖아요. 피부에 와 닿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지속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차주분들은 좀 앞으로 수입이 좀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거의 지금 전에 500씩 벌던 사람도 거의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네. 그 이게 화물차 시장은 경기가 나빠지면 오히려 활성화되는가요? 아니면 경기가 좋아져야 활성화되는가요? 경기가 좋아야 당연히 물동량이 네. 생기니까 활성화되어 좋은 거죠. 네. 그런데 남반은 또 비례를 해요. 네네. 남반은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번호판 값이 추락하는 게 아니고 네네. 소형이나 중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생계형이에요. 네네. 누가 이걸 가지고 자가용으로 영업하는 게 아니고 내 생계를 위해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도 생계형이기 때문에 쉽게 이게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치솟는 것도 아니고 그 선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요 최근에 물동량 없는 운수회사들의 번호판이 이렇게 매매 상사로 나오는 경우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매매 상사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운수회사에서 직접 소비자한테 이제 파는 거죠. 네네. 시장 형성 가격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뭐 2,500만 원이다. 그러면 개별 시세가 2,500만 원이면 2,500만 원 선에 맞춰서 파는 거예요. 네. 예, 예. 그거 지금 거래된다고 좀 들은 게 있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법인체들도. 네. 아무래도 그 물동량을 못 맞추게 되면은 행정조치를 받을 걸 감안해서 이제 수요를 줄이는 것 같아요. 예, 예. 화물차 사태가 이제 번호판 가격에 영향을 지금도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거의 이제 그 단계는 지났다고 봐요. 네네. 어차피 그전에는 기대 심리 때문에 많이 좌지우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장기로 갈 것 같아요. 네. 공청회를 계속 개최하고 하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지만 쉽게 그게 될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화될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뭐 화물차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기대를 하는 그런 생각은 없잖아요. 거의 다 이제는 뭐 포기 상태라고 보셔야죠. 네네. 전에는 신고제로 해서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들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판명 났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뭐 명확히 아니었는데 예, 예. 와전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소비자분들이 유권 해석을 이제 잘못 하신 거죠. 네네. 또 이상하게 말이 퍼져가지고 전에 그 지입차주들 거를 반환받아서 기존에 지금 운행하는 사람들한테 준다는 식으로 유권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예, 예. 화물차 사태 전에 개인 소형 번호판 가격이 얼마 정도 갔습니까? 그때는 3,150까지도 갔었죠. 3,150 가다가 원희룡 장관이 나와가지고 화물 개혁한다고 하면서부터 그 가격이 바닥을 친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말하고 행동은 틀리잖아요. 네네. 합의점도 나오진 게 없고 나아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시 원 상태로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지금 한 거의 400 정도 떨어진 거죠? 그렇죠. 지금 2,750이니까 400 정도 거의 떨어졌죠. 네. 예, 예. 그럼 개인 중형은 그때 화물차 사태 전에는 가격이 얼마나 갔어요? 3,200, 3,300 정도 갔거든요. 이게 지금 2,700인가 그돈 많이 떨어졌죠. 그건 한 500 정도 떨어진 더 떨어진 건데. 거죠. 네네. 더 예, 예, 떨어졌나요? 예, 예. 결국은 그 화물차 사태로 인해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은 지금 이렇게 번호판 가격이 이게 밑으로 떨어져 있는 형국은 물동량과도 상관이 있고 예, 예. 화물차 사태는 지금 영향을 크게 못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럼 대표님께서 앞으로 이 화물차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종결이 되면 번호판 시세는 어떨 거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당분간은 그렇게 큰 폭 상승세는 없을 것 같아요. 소형은 좀 꾸준한 상승세를 탈 것 같은데 네네. 중대형 같은 경우는 물동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확 좋아져가지고 물동량이 많아지기 전까지는 대폭으로 상승하지는 않고 소폭 상승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왜 근데 개인 소형은 앞으로는 소폭 상승할 거라고 전망하시는 거죠? 소형 화물은 그래도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되잖아요. 네네. 조그마한 거라도 운반을 해야 되고 물동량이 아주 중형 대형보다는 소형은 그래도 꾸준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중대형보다는 좀 낫다는 얘기죠. 예, 물동량이 그 수출과 이런 거하고는 조금 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개인 소형 번호판 가격은 조금 소폭 상승할 거라 이런 예, 얘기시죠? 그렇죠. 예, 예. 네. 번호판 거래하시면서 요즘 뭐 최근에 특이한 거 거래가 좀 있었습니까? 특별한 건 없고 네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언제쯤 신고제로 해서 물건을 번호판을 개인한테 돌려주냐. 네네.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네. 쉽게 말해서 법인들도 하늘에서 번호판이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네네. 법인체들도 면허권을 한 대, 두 대 사서 묶어가지고 100대, 200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 그분들 거 재산을 내놓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분들도 재산권이 있는데. 네. 그래, 그런 기대 심리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신고제를 얘기하시는 분은 그냥 예, 예. 신고만 하면 그냥 공짜로 이렇게 번호판을 받는 걸 예, 얘기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예, 예. 아니, 그건 저 개인 사유재산인 번호판을 그렇게 그럼요. 할 수는 없는 예, 거잖아요. 예. 그거 물동량을 생각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번호판을 총량제로 가져가는 게 맞지 어떻게
신고제로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총량제로 갔을 때 쉽게 말해서 토탈 차가 1000대라 하면은 1000대 안에서 물동량이 맞춰서 돌아가는데 물동량은 1000대분이 안 되는데 차는 2000대, 3000대 되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까지 다 같이 하락이 되는 거죠. 네네.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5월 6일 화물차 번호판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당분간 화물차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거의 매주 한 번씩 화물차 번호판 시세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지였습니다.